모두 부자 됩시다. 주천부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집 마련으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투자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가 아닐까 해요. 저도 1주택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난 집 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산 집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재테크를 이어나가 좀 더 자산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제가 자산을 모아가면서 가졌었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마음이셨다면 제 기준을 먼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드셔서 현명한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자. 지방을 먼저 예로 들면 많은 분들이 현재 집에 정들고 주변 환경에 익숙해져서 구축이 되어가는 집에 미련을 못 버리시는데요. 절대 집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되도록 신축 택지 개발이 되어 환경이 바뀌는 곳이라면 무조건 이동하세요.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들어도 알만한 학군지의 환경의 구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의 신축은 가격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는 쉽게 생각하셔서 평당가 높은 아파트로 계속 전진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기에 있는 가격의 왜곡이 있기에 현재의 시세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고점이 얼마였는지를 비교하시면 좀 더 선택에 있어서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종잣돈 모이기. 가장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재테크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저에 대한 소비를 확 줄이면서 저축액을 늘렸습니다. 싱글이었냐고요? 아니죠.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의 계획이 가족의 계획과 일치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게 신랑한테 무조건 아껴, 쓰지 마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신랑은 재테크에 부정적이었고 좀 쓰고 살자라는 저는 반대의 경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것을 많이 싫어해서 당근 거래 하면서도 눈치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전세를 내준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분을 합쳐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죠.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1년에 2, 3천씩 저축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 있고 외벌이라면 더욱더요. 만약에 내가 대출이 없고 현재 집을 최근에 매수해서 돈이 없는 상황이라 해볼게요. 잘 절약해서 1년에 2천을 저축한다 가정해볼게요. 전세 끼고 산다 해도 요즘 서울, 경기도 아파트 살려면 최소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1.5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럼 7년 이상을 저축해야 겨우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7년간 공부하고 돈만 모아가기에는 지칠 수 있으니 돈을 빨리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한 건 수입을 늘려 저축 비용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요즘 부업 관련 영상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직장인들이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또 회사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 시간 정해진 부업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안 쓰고 저축액을 늘리셔야 해요. 하지만 이게 목표로 가진 나 혼자 절약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식구들이 있다면 이러한 저축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식구들 간에 불화만 생길 수 있고 행복해지려고 재테크를 시작했지만 막상 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지방에 제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사서 그에 대한 전세금으로 오른 차익과 최소 3에서 5년간 보유하면서 오른 양도 차익을 통해 종잣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수입액을 늘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출에 관한 건데요. 웬만하면 재테크 초반에는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내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리한 대출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레버리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윳도 남기지 않고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위험해요. 갑자기 전세가 하락으로 몇 천씩 필요할 때가 생기기도 하고요. 대출 나올 곳은 없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난감하거든요. 급하게 전세를 또 다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싸게 내놔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세는 절대 최고로 비싸게 놓지 않고요.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험금 담보대출은 절대 손대지 않고 비상시를 위해 남겨놓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자산을 모아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당장 내일 지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다루듯이 물론 아무거나 막 산다고 올랐던 예전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지방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서울 경기만 되고 지방은 절대 안 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임장도 다녀야 하는 거고요. 저라면 오랫동안 돈만 모으면서 유튜브로 남들 성공한 투자 이야기만 보고 있기보다는 최소 5천이라도 모여졌으면 일단 발로 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한 채로 만족한다면 한 채를 좋은 곳에 사놓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도 좋고, 좀 더 욕심을 내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투자에 집중하는 거 이 또한 좋습니다. 삶의 선택이 문제이지 어느 방향이 옳고 틀리다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루고 싶다면 서울 수도권 물론 중요하고요. 지방 부동산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부자 됩시다. 주천부인이었습니다.